자, 봅시다. 풀었어? 그래도 나름 도전이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조금 아까워요. 그래도 잘했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먼저 저 설명부터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평면 좌표 단원이 3개를 배우는데 밑에 2개가 각각 있는 개념이죠. 하나가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하나가 내분과 외분. 그 앞에 배우는 게 좌표 도입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째 개념인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거는 2번째 개념인 두 점 사이 거리와 단원 구조가 동일하다. 첫 번째로는 공식을 배우고 두 번째로는 응용 개념을 배운다. 이때 공식의 특징은 2개로 나누어서 배우는데 하나는 수직선 위, 또 하나는 평면 위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도 거의 일치하는데 그 내용, 즉 강조점이 일치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수직선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하면 그거죠. 뭘 강조했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할 거잖아. 뭘 강조했냐면 두 점 사이 거리의 수직선 위에서는 거리란 절대값이다. 이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평면 위는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지? 엄청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이 내분과 외분에서 수직선 위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였어. 뭐냐면 내분 점들과 외분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직선이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네가 빠지기 전에 지지난 시간에 거의 끝날 무렵에 했던 얘기 같아. 맞나?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네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했어요. 이번엔 평면 위를 할 차례인데 평면 위가 동일해. 뭐냐면 여기서도 포인트는 두 점 사이 거리에서 평면 위와 동일하다. 즉 좌표 평면인데 비스듬한 직선이 나온다.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지금 반복을 하는 건 강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상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게 2개가 뭐야? 답변해볼까?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을 띄운 경우에 직각삼각형으로 쪼개고 필요하다면 뭐 하라고 그랬죠? 직각삼각형 모양을 봤을 때 그렇지, 기울기의 정의. 또 하나가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하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애들이 머릿속에 많은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요즘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2학년 때 배우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개념세 19페이지를 보라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A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면이잖아. 그랬을 때 이것 대 이것이 M 대 N이다. 이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해보자. 이때 A의 좌표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다.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이거 그게 수직선 위의 공식과 동일하다. 생긴 모양이. 그래서 X 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이고 Y 좌표는 똑같은데 x2 자리에 y2가 x1 자리에 y1이 들어간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지. 뭘 설명할 건데? 왜 그렇게 해두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뭘 했었냐면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 이게 두 점은 뭐? 직선이잖아. 비스듬한 직선이라면 문제를 말하는 거야.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뭐가 있다? 반드시 직선 위에 의미 있는 점들이 있다. 이걸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용어야. 그냥 우리 수업에서 용어. 의미 있는 점. 줄여서 의미점이 주어져 있는데 2개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야?
그걸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거거든. 물론 이것도 돼요.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다 알죠? 오케이? 그런데 요거랑 그 개념센 19페이지를 잠시 보면 그림이 얼핏 보면 그 개념 어프로치에 그림이 있단 말이야. 얼핏 보면 그림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X축 위에 있는 선분 A', B'을 평행 이동시켜서 A'과 A가 일치하게 만들면 이게 되는 거죠. 내 말은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A'과 A가 일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지? 그래서 사고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뭔 말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닮음이다. 닮은 관계다. 그죠? 닮은 관계니까 결국 결론은 뭐야? 하면 얘랑 얘도 뭐 M 대 N이 된다. 물론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 관점도 마찬가지다. 이거 쓰면 지저분해지니까 말로만 하면 M 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심화 관점이야. 심화. 참고. 그런데 이게 파란색으로 오히려 이거 너무 기초인데 애들이 이런 기초거든. 근데 애들이 어려워해. 기초인데 왜 어려워하나? 내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수업은 기초만 하는데 어렵죠. 왜 어려워? 하면은 막 맨날 대도 않는 정의, 지긋지긋한 정의. 왜 지긋지긋해? 닥치는 대로 모르겠어. 지긋지긋한 정의. 그래서 정의인데 이 거의 그 수준이야. 기초인데 어려운 이유는 이런 기초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왜 생각을 안 하니? 궁금 안 하니까. 즉 질문을 안 하니까. 여기서 좀 고차적인 거 얘기해보자. 사람은 언제 질문한다고? 기능이 있어서. 기능이 있어서. 기능이 없어서? 지능이 없어서? 있어. 오, 잘했어. 내가 원한 형태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하기는 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이상해서. 이상하니까 질문하거든. 내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뭐였지? 왜? 나이 드는 거. 그래서 뇌를 젊게 유지하고 실제로 뇌만이 아니고 겉모습도 젊게 유지하려면 호기심을 가져라. 근데 그런 기사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정작 그 기사에서 말을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거였지. 호기심을 가져라고 끝나. 그럼 네가 호기심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냐고. 이 우주가. 안물 안궁이잖아. 그러면 호기심은 언제 생기는데? 이상해야지. 그럼 뭐 언제 이상해지는데? 하면 이거야. 내 머리통 속에 있는 거랑 내 눈에 보이는 거랑 이걸 이론이라고 하고 이거를 현상이라고 해. 내 머리통 속에 있는 거랑 이 현상이랑 뭐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머릿속에 삼각형인데 왜 이건 사각형이지? 이럴 때 이상함을 느끼고 그럴 때 방금 같은 질문이 나오거든. 삼각형이어야 하는데 왜 사각형일까? 자, 여기서 핵심은 뭐야? 내가 뭘 강조하려는 거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통 속에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 다 이해가 된다가 아니라 이해도 안 해.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안 늙어. 이론이 있어야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해야 호기심, 즉 젊음을 유지한다. 뭐 그런 논리거든. 자, 아무튼 또 헛소리 한번 했어요. 참고 이게 뭐냐 하면 이거야.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서 하겠어요. 그래서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해. 뭐 꼭 90도일 필요는 없지만 90도가 기준이면서 단순한 거니까 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 뭐 이런 상태는 평행함으로, 평행이면 뭘 생각한다고? 닮음이라고 했죠. 닮음. 닮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닮음을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A 대 C는 그 다음에 뭐죠? B 대 D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요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요거니까 B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닮은 B. 이게 닮은 B야. 그런데 이게 적혀있죠.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이고 그 다음에 C분의 D이기도 하지. 이기도 하다는 말은 결국 같은 얘기다 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랑 이거는 무슨 관계야? 이런 거거든.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냐? 알겠나? 무슨 관계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 쉽게 얘기하면 같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말이라고. 뭐가 왜 같은 말인데요? 봐.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니?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래서 A, D랑 B, C랑 같다죠. 오케이? 그런데 양변을 뭐 하면 나누기 A, C. 근데 A와 C는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A, C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죠? C분의 D. 얘는 뭐가 되죠? A분의 B. A분의 B, C분의 D. 같죠?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건 뭘 이용한 거죠? 등식의 성질. 얘는 비례식의 관계. 비례식과 곱골의 관계죠. 이해 갔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현상이 뭐야? 평행이면, 자, 논리를 잘 봐. 이런 게 이론이야. 평행이면 뭘 떠올린다고? 닮음. 수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알겠죠? 평행이면 닮음을 떠올리잖아. 그러면 닮음은 그림 상황이라고. 그림 상황을 식으로 바꾸자. 얘는 뭐죠? 닮은 B. 얘는 뭐죠? 기울기. 그죠?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보다 일반화한 게 얘가 되겠어. 삼각 B. 이걸 몰라. 뭔 말이냐? 기울기는 삼각비의 일부지. 이거 이해가나? 왜 기울기가 삼각비의 일부죠? 기울기는 저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A분의 B는 뭐야? 탄젠트 세타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즉 이거 똑같은 거야. 뭐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랑 다를까? 다르다고? 미친이나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랑 당연히 같죠. 왜? 닮음이니까. 이해 갔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애들이 모른다라고. 이거 봐봐. 평행이란 게 뭔지 모르나? 닮음이 뭔지 모르나? 평행이면 닮음을 이용한다는 건 뭔지 모르나?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이걸 모르는 학생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쉽거든. 닮은 B, 삼각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는 닮음이라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수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수식화. 시키는 방향이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배우는 거거든. 뭔 말이냐? 네 머릿속에 삼각비는 이거잖아. 이거 그래? 이거다. 그죠? 이거 학교에서 적어주냐? 아직 학교에서 이 진도를 안 나가서 모르나? 너 이거 본 적은 있지? 이거다. 이거다. 이게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비는 뭐냐 하면 삼각비는 닮음을 식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야.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본다라면 닮음비랑 삼각비랑 같은 말이야. 수식화시키는 두 방향이거든. 자,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건데 애들이 모르는 거 기초 있거든. 뭐가 기초야? 닮음을 식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삼각비라는 걸 몰라. 삼각비는 그냥 이러고 이거 하면서 분수나 생각하고 있고. 알겠지? 선생님 말하려는 바는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봐봐 다시 좌표 평면에 비스듬하다. 비스듬하다는 게 뭐냐 하면 평면이다. 그러니까 비스듬하다로 연결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등장하면 이 사고를 해야 되거든. 비스듬하니까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필요하다면 이걸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로 연결이 돼? 피타고라스 정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는 뭐로 연결이 돼? 기울기의 정의는 내분과 외분. 이거 이해 갔나? 이게 합쳐서 뭐야? 평면 좌표 단위. 교과서에 나오는 차례가 이것과 이것이거든. 이해 갔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평면 좌표 단원의 두 내용이 딱 여기에 1대1 대응을 한다 라는 거지.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전에 풀어보라고 했던 좀 어려웠어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정리하시고 잠깐 쉽시다.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B라는 점의 좌표는 2,-1이다. 그리고 선분 AB와 X축의 교점을 P, Y축의 교점을 Q라 하자. 이랬을 때 AP 대 BQ 대 PQ. 선분 AP 대 BQ 대 PQ. 이건 뭐니? 이것 대 이것 대 이것은 몇 대 몇 대 몇이니 하고 물었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제시 받았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위가 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기울기는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한 점을 이걸로 잡든 이걸로 잡든 해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고, y에다가 0을 넣으면 x의 값이 p의 x 좌표고,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이 q의 y 좌표다. 그래서 실제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한다 로 가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푸니? 이거거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 있는 상황이고,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하다. 우리 수업에서 비스듬하다는 것은 X축에도 평행하지 않고 Y축에도 평행하지 않다. 그럼 뭘 해?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세요. 뭘 기준으로? 직선 위에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물론 이 점과 이 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두 점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두 점을 이렇게도 쪼개본다. 이거죠. 잘 봐. 그러면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푸니? 이것 대 이것인데 이때 이것 대 이것을 보자. 왜 이걸 보나요?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은 뭐랑 뭐 대 뭐랑 같니? 하면 이것 대 이거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은 몇 대 몇이야? 이게 y좌표가 3이고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므로 3대 1이다. 실제로 3대 3이고 1이죠. 따라서 뭘 할 수 있어? 하면 얘가 3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또 뭐가 3대 1이니? 또 뭐가 3대 1인지 알겠니? 이걸 기준으로 이거 그러면 어디가 3대 1이니? 3대 1이다. 이해 갔나? 그러면 P의 X좌표를 알 수 있죠. P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쉽게 여기가 2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길이가 3이다. 3과 2를 더하면 4다. 3을 4로 나누면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얼마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따라서 P의 X좌표는 뭐니? 그러면 P의 X좌표는 이것의 X좌표인 2에서 3분의 4를 그냥 빼주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분점을 모르더라도 뭘 이용해서 지금 이용한 거는 결국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닮음, 기울기는 닮음 이용해서 생각한 거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게 3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맞나?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을 4로 나누면 근데 거꾸로죠. 3분의 4가 아니고 3을 4로 나누면 망하려나. 선생님 이런 거 졸라 고독하고 외로워. 아니 정말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3을 4로 나누면서 3분의 4를 적고 있는데 이상하잖아. 왜? 1이 여기에 있는데 1보다 작은 오른쪽에 아무리 대충 그렸어도 근데 이게 3분의 2면 1보다 작으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오냐? 아휴 답답해. 자, 아무튼 4분의 5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럼 풀이가 끝났지. 풀이가 뭐가 끝났는데요? 이것 대 이것은 뭐니? AP는 이거죠. 이건 뭐니? 이거는 이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길이가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1. 이 길이는 얼마야? 4분의 1. BQ는 이거죠. 이 길이는 얼마야? 2. PQ는 이거죠. 이 길이가 얼마야? 4분의 1. 이해 갔나? 다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이해 갔죠? 그래서 정수비로 표현하면 4를 곱하면 되니까
4를 곱하면 9대 8대 5. 그래서 이게 답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톱. 다시 결과를 돌이켜보자. 이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 이 사고의 흐름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x절편과 y절편을 구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발상이거든. 이해 갔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풀이의 길이와 이렇게 풀었을 때 풀이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얘가 짧거든. 이해 갔나? 그러면 이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을 하니? 하면은 쉽게 보이는 대로 가느냐, 한 번 더 생각하느냐 이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건 이게 쉽게 발상이 안 되잖아. 이해 갔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가 뭘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 아직은 시험 볼 때가 아니잖아. 이걸 시험을 볼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너는 이 평면 좌표 단원에서 뭘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야 될까? 목표가 이거지. 이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떠오르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야지. 뭐를? 이 발상이. 선생님 말 이해했나? 네가 이걸 이해했다. 따라서 다음번에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와 동일한 사고의 방향을 요구하는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알아보고 이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거지. 오케이? 그걸 고민해 보면 대답은 노라고 답할 공산이 크거든. 그러면 네가 뭘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면 목표가 나오잖아. 노가 yes로 바뀌게 숙련을 시켜야지. 그 시작은 뭐죠? 하면 내분과 외분이 아니야. 이 이론이지. 네가 이거를 딱 보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먼저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 먼저 연결되느냐, 네 뇌의 회로가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차이거든. 현재는 이게 압도적으로 강할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걸 더 강하게 만들려면, 즉 발상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어요. 물론 반복의 전제는 이해야. 이해 없이 반복을 할 수도 없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니? 설령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림을 외우는 것밖에 없어. 이론을 반복시켜야지. 선생님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요놈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어렵다라고 내 얘기했잖아. 뭐가 어렵니?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렵지. 알겠지?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오늘 뭐 배웠죠? 내분과 외분 중에서 평면 위 공식을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사고 과정, 즉 이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고, 이러한 사고들을 여기에서 적용을 해갖고 계산 과정이 존나게 간단하게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튜터링을 해주자면 네 공부 목표는 이쪽으로 뇌신경 회로가 더 강하게 연결되도록 반복 숙련을 하는 것이 네 학습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알겠죠? 그걸 했어요? 정리하세요.